안녕하세요. 펜쇼 컬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펜쇼 컬리지와 컬리지 캐나다 학생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학생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를 해드렸으니 이 동영상이 펜쇼 컬리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일단 우선 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캐나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 그리고 전공, 그리고 회사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맵은 캐나다 전체 모든 프로벤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세개의 테레토리가 있고 10개의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테레토리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내시지도 않고 많이 춥다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살지는 않고요. 거의 10개의 주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지내고 계신데 국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로 제일 많이 오고 계세요. 아무래도 온타리오가 많은 산업을 가지고 있고 회사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학업을 하신 후에 취업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고 이민을 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시다 보니까 온타리오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온타리오에 배치가 되고 있어서 학생분들이 다양한 전공과 학교들을 선택을 하시는데도 온타리오가 더 많이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온타리오의 미니멈 웨이지는 캐나다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고요. 실업률도 인구비 대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학생분들이 아시기로는 퀘벡이 제일 큰 주로 알고 계시지만 온타리오는 두 번째로 큰 주이거든요. 그런 거를 비교를 했어도 온타리오가 인구가 퀘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밴쿠버가 위치하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인구를 비교를 하시더라도 거의 3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은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기업이 또 사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온타리오에서 취업을 하시는 게 제일 많이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타리오는 취업도 학업도 그다음에 이민도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도 이민 데이터를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 이거는 캐나다 이민성에 올라와 있는 정보거든요. 많은 학생분들이 온타리오에서 이민을 하시는 게 힘들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에서 48.9%의 인터내셔널 학생분들이 온타리오에서 이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민법만 봤었을 때는 되게 쉽게 나열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 그런 다른 주들 같은 경우에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 10% 미만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법이 다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 회사가 있어야 취업이 되고 그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민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취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취업을 할 데가 없으면 이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디 주나 일단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제대로 된 학업을 온타리오에서 진행을 하시면 온타리오에서도 취업을 하시는 게 수월하시고 다른 주로 취업을 하시는 것도 수월하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22일 날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이민법을 개편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토론토로 국제학생분들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국제학생분들이 계속 토론토로 가는 게 있어서 일단 제일 민감한 이민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던 온타리오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소지역, 소규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이민을 하실 때에 뭐 추가 점수를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일단은 학업이나 뭐 공부를 하시면서 지내실 때 조금 생활적인 게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날씨도 그렇고. 런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Other area outside GTA. 그래서 학생분들이 런던에서 공부를 하시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8점의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고 각 분야별로 그래서 총 16점의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토론토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점수를 받으실 수는 없게 이민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에는 1점을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점수를 올리셔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16점의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에 한국 학생분들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학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도 싱글 학생분들 또는 가족 동반 하시는 학생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런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런던이 엄청 소규모 도시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런던이 소규모 도시면 다른 많은 도시들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온타리오에 세 개의 행정도시라는 게 있고요. 동쪽에 있는 오타와, 수도죠. 그래서 동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오타와가 있고, 센터에는 토론토가 있고, 온타리오의 서남쪽을 담당하는 행정도시는 런던입니다. 런던은 지금 현재 11번째로 큰 도시예요. 캐나다에서. 그러면 캐나다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럼 런던보다 작은 도시들은 소도시라고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급 도시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고요. 학생분들이 학업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거는 전혀 없어요. 한국식품점, 한국식료품점, 음식점, 뭐 코스트코, 다양한 그로서리 마켓들, 그다음에 다양한 편의시설, 쇼핑몰. 토론토에 비교를 하면 당연히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학생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런던은 엄청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점점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국제학생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펜쇼 컬리지의 다른 문의사항이나 입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캐나다 홍보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저랑 1대1 상담을 원하신다면 캐나다 대학 홍보관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